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북한이 지금 심상치가 않죠. 김정은이 사실상 뭐 죽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조선일보까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런 사정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이 뭔가 오늘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자율구 동료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주십시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백모 프로덕션 자율구 동료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시는 관계로 광고가 뭐 사실 뭐 이상한 저기 그 하수구에 세제 광고 뭐 이런 거 돈 안 되는 것만 잔뜩 붙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모 세뇌 탈출 여전히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자율구 동료 덕분입니다. 자, 이제 저기 간단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잠깐 짚고 넘어가요. 예. 이게 우리 한반도 정세랑도 예, 사실은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예, 그렇죠. 예, 미국 일일 사망자 여전히 2,000명 선이고요. 서유럽 일일 사망자 다 털으면은 2,000명 선입니다. 예. 한국 치료 중 환자는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1,454명인데 이 추세대로 가면 앞으로 한 열흘에서 보름 후에는 300명 이하로 그렇죠. 줄어듭니다. 일일 신규 확진 9명이고요. 예. 여기서 오늘 지금 이미 국내 언론에서 보도되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제일 심층 보도를 먼저 했어요. 세뇌 탈출이. 뭐 박성현 우리 대표께서 굉장히 의사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기전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렘데시버 예. 특효약. 예. 이게 이제 내주에 우리로 치면은 목요일쯤 될 겁니다. 5월 7일.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 어린이날 직후에. 예. FDA 승인 받는다고. 네네,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상 코로나 특효약으로 긴급 사용 승인. 그러니까 긴급 상황 시점이죠. 예, emergency usage approval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FDA가 최초로 코로나 치료제라고 이제 공인해 주는 겁니다. 공인하는 거죠. 예. 일본은 이미 일본은 이제 정보가 빠르고 객관적이니까 예. 아베가 바로 5월 달에 바로 승인할 계획이다. 예,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 한국이 좀 특이해요. 제가 인격이 좀 성격 파탄에다가 인격이 좀 싸납잖아요. 며칠 전에 밤에 택시를 탔는데 예. 운전하시는 분이 나이가 한 70쯤 70이 넘으셨어. 근데 말이 이 미국 놈 많이 죽어가지고 더 박살내야 되고 이 장사꾼 트럼프 폭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니 한국은 예를 들면 노숙자가 서울에만 조금 있잖아요. 다 처음도 한 1,000명이나 될까. 밥 얻어 먹는 분들은 많은데 길에서 잠자시는 분들은 한 1,000명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도시 가면 부산은 가도 없어요. 노숙자. 거의 없어요. 예. 미국은 뉴욕 하나만 가도 노숙자가 10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샌프란시스코가 인구가 80만인데 노숙자가 한 4, 5만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해줬지. 미국이라는 시스템은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나쁜 것, 가장 강한 것과 가장 약한 게 같이 있는 시스템이다. 있다.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런 특정 집단에 만약에 이 병이 돌기 시작하면 노숙자라든지 혹은 마약 중독자 이런 집단에 이 병이 돌기 시작하면 그냥 픽픽 죽어나가는 거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계산을 하고 택시를 내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약이 오르는 거야. 그래서 바깥에서 큰 소리로 저 C A 나이를 어디 학문으로 처먹었나? 나이가 들면 어쩌고 저쩌고 좀 사람이 생명을 이렇게 애틋하게 보는 게 있어야지. 뭐 저런 개 땡땡이 다 있어 이러면서 개 땡땡 다 있어. 그러고 큰 소리로 이제 밤이니까 한 10시 반쯤 되니까 들렸을 거 아니야. 한 10m 빼더니 영감님이 차문을 딱 내리고서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더라고. 우리 또 그때 밥잖아. 아무 말 안 했는데요. 증거 있으세요? 블랙박스에 증거 찍힐 리가 없죠. 밖에서 얘기했는데. 블랙박스는 이미지지 소리가 아니잖아. 그렇죠. 뭐 소리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 놓고서 찍히던 말던 너 한번 욕 좀 더 먹어봐라. 안녕히 가세요. 개, 씨, 에이, 땡땡. 차 만났어요? 아니야, 차 몰고 내빼버리지. 아, 그래요? 연세가 드신 분이니까. 근데 이게 참
이 말하자면은 트럼프 폭망해라 뭐 이런 것 미국 놈 많이 죽어라. 뭐. 체계적으로 이렇게 자꾸 그런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예. 하니까 뭐 그러네 뭐 그 사람의 그분의 그걸 모르겠지만은 저런 아주 무시무시한 것까지 그냥 바로 연결이 돼 버리는. 네, 이게 말이 되냐고 미국 놈 많이 죽어라. 그런데 이게 사실은 조선중앙의 작품이야. 한겨레 오마이 그 경향신문의 작품이 아니고 조선중앙이 이때까지 트럼프에 대한 거 미국 이 진행 상황에 대한 거 조선에서 전에 그거 해서 마스크 썼다고 때리고 안 썼다고 때리면 어찌하란 말이냐 그 서세원 딸 그거 보면 완전 반미선동이죠. 반미선동. 근데 그 시점에서는 동양인에 대한 테러가 없었다고. 동양인 지금 가서 취업했다라고 된 케이스는 캐나다에서 몬트리올에서 하나,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인가 하나예요. 그것도 최근이야. 근데 그 서세원 딸 그 보도한 건 한 달쯤 되는 일이거든요. 그게 이제 국부적인 여러 가지 케이스를 전체로 이렇게 환치시켜서 그게 세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조선중앙에 나서서 반미선동을 해온 거예요. 아주 교활하고 지능적인. 그러니까 계속 반미 이야기는 안 했죠. 근데 이제 트럼프 씹고 트럼프를 조롱하고 싶고 뭐 그다음에 중국은 잘 관리되고 있는데 미국은 많이 죽어나간다. 그게 전형적인 한국의 지금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된 소위 뭐 사상적인 위장 중에 하나입니다. 당산 지진 때 중국인은 질서정연하게 대응을 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인간적이다. 그게 사실은 소위 말하자면 당산 지진에 있었던 거의 전체주의적 억압체제의 인간의 수동성을 의미하는 게 그게 노멀한데 다른 방식으로 뉴욕에 정전이 되니까 폭동이 일어났더라. 자본주의는 원초적으로 욕망적이고 그다음에 무질서하고 문제가 많다. 그리고 모든 개인들은 자기 이익만 취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서 조선중앙이 그런 관점이야 사실은. 그게 이영희를 그렇게 또 비판을 했어요. 근데 이영희의 논리를 지금 조선중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그 핵심 지도층이나 중앙일보 핵심 지도층 보면 야 저것들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는 아는 것들이야. 저거 완전히 중국 빠는 놈들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담는다고 그 본질적인 거하고 구조적인 것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계속 어떤 사건들하고 좀 깊이 연결지어서 어떤 중심을 잡지 않고 있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조선의 다음번에 발행인은 이제 방 씨가 해야 될 거고 편집인이나 주필을 김용옥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 김용옥. 그리고 이름도 비슷하니까 그 세월호 그 아저씨 있잖아요. 김영호. 그 왜 있잖아요. 더 얘기하면 김영호 뭐 도종환 이런 사람들은 중앙일보 주필이나 편집인 가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말해요. 그 급으로 이제 타락한 거예요. 그 급으로. 타락한 겁니다. 이게 제가 이 조선이나 중앙의 그 행간에 미국 놈 많이 죽어서 더 박살나야 되고 장사꾼 트럼프 망해라 이런 식의 그 행간이 들어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디로 하냐면 조선은 NIT를 빌어서 그다음에 CNN 빌어서 CNN을 빌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보다 보면 2001년 9.11 때 운동권 출신들이 표정 관리했었거든요. 미국 놈 잘 당했다. 그때 아주 개인적인 저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너무 그때 인간한테 환멸하고 절망했는데 그때 백신을 전 맞아서 그런지 조선중앙의 이런 그 행태나 이런 그 아주 간교한 교활한 그 논조를 보면 이제는 뭐 그렇게 환멸은 안 해. 증오만 생기지. 이것들 작살내야겠다는 증오만 생기지.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중국의 여러 가지 반문명적인 행태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항상 CCP와 PLA 중국을 지도하고 중국의 시스템을 지도 통제하는 그 요소의 문제를 좀 아주 엄격하게 한 거지 중국인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사실 내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개인적인 하나의 학자로서 혹은 지식인으로서 바람이 있다면은 오케이 중국 인민 중국인이 정말 좀 자유를 느끼고 노예 상태에서 해방될 때까지 어떤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왜 중국 근대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런 건데 저런 것들은 참 일반 대중들이 저런 방식으로
그 황폐한 언어들을 하는 거는 참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일이고 시대의 어떤 중요한 기관들에 있고 또 지식인이라고 그러면은 그런 프레임까지는 그런 영향이 있다는 까지 좀 생각을 하고 포지션을 잡아야죠. 그러니까 조선중앙은 택시 보는 70대 할아버지가 미국 놈 많이 주고 더 주고 나가고 트럼프 폭망해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아주 야만적이고 비열한 발언을 하게 할 정도까지 국민을 타락시키는데 격격한 공을 세운 집단이에요. 뭐 의도했다는 간에 저는 의도했다고 봐요. 하여튼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잘 세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렘데시버를 그렇게 띄웠던 얘기고 이거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이렇게 희망 고문이라고도 사람들이 비판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 이게 렘데시버가 효과가 좋으면 지금 중국의 물귀신 전략이 실패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중국 물귀신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중국이 국내 시진핑의 그 권력, 그 다음에 뭐 경제 전쟁, 첨단 기술 전쟁까지 해가지고 죽는 자리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대응 카드가 있다. 소위 말하는 미국의 중국 제압에 대한 대응으로 해가지고 우리 중국의 사회주의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이걸 증명하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카드가 사실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그렇게 되버렸어요. 역설적으로. 우리는 견딜 수 있지만 미국과 서유럽은 작살난다. 그렇죠. 우리는 다 극복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먼저 매맞아가지고 시간 벌어줬는데 너희 못난 놈들은 하루에 2,000명씩 죽어 자빠지고 있잖아.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 질병 관리가 하는 게 뭐 의료 시스템이나 뭐 다 있는데 이거는 봉쇄라든지 뭐 격리라든지 그 다음에 통제라든지 소위 말하는 중국식 사회주의는 그걸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어서 말하자면은 질병과 그 다음에 저기 환자 이런 것들을 자기들은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통계 조작하고 통계 조작까지 되고 할 수 있고. 그 이제 객관적으로 세계인들한테 보이는 메시지 혹은 중국의 인민들한테 보이는 메시지는 통계 조작까지 가면은 죽어서 몇 명이 죽었던 어떤 일이 일어났던 간에 그거는 객관화되는 거는 자기들이 조작한 통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세하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체제가 우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렇지. 미국의 메이저 언론이 그런 얘기를 막 떠들어왔다. 그때까지 CNN이나 무슨 NIT, 와포 같은 PC 좌파 언론이 그런 행간의 메시지를 막 떠들었다. 이건 체제 경쟁이고 중국식 체제가 우월하다는 걸 증명했다. 근데 중국이 진짜로 코로나 극복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알아.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건 체제 경쟁의 체제 차이거든요. 뭐냐면 그렇죠. 중국은 완전히 통제 시스템이고 그렇죠. 여기는 마약을 하던 자살을 하던 길거리에서 처자빠져서 죄송합니다. 누워가지고 완전히 해방된 인간으로 사는 거잖아. 그냥 그렇죠. 그 카트에다가 질질 끌고 다니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한번 나도 사실은 노숙자로 갈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 아유, 그 얘기 아니, 농담 아니야. 저, 샌프란시스코에 한번 출장 가서 예. 이제 그 해가 어둑어둑 내릴 때쯤에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 보면 이제 날씨가 괜찮잖아. 예. 그 평화스럽게 카트 밀면서 그 오피스 부근에 가서 이제 다 거기는 또 노숙자들이 품격이 있어요. 샌프란시스코는 워낙에 조건이 좋으니까 그거 보고서 야 저거야말로 20세기 허클베리 핀이다. 자유인이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그렇죠. 뭐 그래서 그 길로 들었으면 못 나와요. 못 나오죠. 인생을 다 놔버린 해방 상태가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에 5만, 뉴욕에 뭐 10만, 시카고에 뭐 4, 5만 이래버리면 이 사람들 사이에 질병 퍼지는 걸 어떻게 해보냐고. 어떤 정부가. 그러니까 유럽도 사실 뭐 여러분들 파리 많이 가봤겠지만 대도시에 가면은 미국에 못지않은 수의 말하자면은 부정응자지만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파리에 그 지하철역 가면 그 사람들 해놓은 그 찌린내하고 그 똥냄새가 그냥 지하철 통로에 쫙 나잖아. 거기다가 이제 또 이런 파리는 또 공중변호소가 우리처럼 많지 않으니까. 전혀 뭐 인종적인 편견이 아닌데 집시라고 하는 무시 못할 그 말하자면 그 인류학적으로 고정된 또 유랑도민들이 있고 그렇죠. 거기까지 더 버텨 있으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국가나 공적 기관이
아무리 통제를 하려고 해도 그 유럽인 모델입니다. 그리고 통제를 하는 거를 이제 반인권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통제를 안 하는 사회거든 근데 거기가. 우리는 왜 우리도 IMF 이후에 그거 했다 그거 한 게 이건 전적으로 여전히 많이 깨졌다 하더라도 가족이나 혹은 사회 그러니까 공적 부조가 아니라 사회적 공적 부조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이 국가 이외의 사회적인 기제가 존재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요. 예. 사회에 부적응하면 자살을 해버리잖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잖아요. 이것도 참 연구 과제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데 이른바 말하는 정상적인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면 허클베리핀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살률이 제일 높은 그게 그렇죠. 많아요. 그것도 비극 중에 하나고. 비극 중인데 서유럽이나 미국은 그런 집단이 무지하게 크고 그다음에 거기다 약쟁이들도 굉장히 많잖아. 그렇죠. 그 약쟁이들 아니 지금 당장 약 맞겠다고 헤로인 여기 놀 때 주사바늘 당장 1초만 신경 쓰면 바꿀 수 있는데 그거 싫어 갖고 남 놓던 거 놔갖고 에이즈 걸리는 애들인데 그렇죠. 이게 그게 모든 그러니까 측면이 이제 그 차이가 국가의 엄격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그렇죠.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통제에 의한 질서하고 예. 그다음에 국가가 개인의 자율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분별 있는 뭐 후원 지원 정도로 그치는 모델은 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픽픽 죽어 나갈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거기다가 이제 그 뭐 인종적인 얘기는 아닌데 의외로 우리보다 평균 수준에서 지저분해요. 많이 지저분하죠. 미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럽, 인종과 상관없이 한국인들이 극도로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아주 오래 전부터 소위 사회적 위생이 대개나 옛날에는 물이었잖아요. 네. 대부분 다 끓여서 먹는 차를 마시거나 네. 뭐 중국이든 뭐 일본이든 우리든 다 우리 지금 음식 먹는 게 매운탕이 네. 대개는 다 모든 식음료가 말하자면 한번 이 소독을 거친 위생화된 방식의 삶의 방식을 가져왔고 그리고 뭐 목욕이든 그러죠. 뭐 굉장히 그한 편이에요. 굉장히 깔끔하다고. 깔끔하죠. 예. 그리고 카페트 안 쓰고 안 쓰고 빨래 많이 하고. 빨래 많이 하고 카페트 안 쓰고 빨래 많이 하고 샤워 많이 하고 우리는 또 목욕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모든 집은 남의 하우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런 문화적 특성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데 예. 이거를 중국식 사회주의의 승리고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의 패배다 이 코로나 앞에서 이러고서 중국 애들이 선전을 해왔고 그거를 약간 더 포장해서 조선 중앙이 떠들고 미국에서는 PC 좌파 거대 언론이 떠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렘데시버가 이걸 직방으로 쳐버리는 거지. 그에 대한 부분만 차단만 되면은 이제는 네. 지금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생겼던 뭐 의도하지 않았다 안 했던 간에 내가 보기에는 물귀신 작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는 이제 후과가 후과죠. 후과가 예. 이제 지불할 일만 남은 거죠. 지불할 일만 남은 예. 이거 제가 그래서 이거 반능반진으로 야 일제한테 카미가제가 있었다면 중국에겐 코로나가 있는 거냐? 그렇게 카미가제라는 게 나 죽으면 상대방 같이 죽이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되게 아주 정말 이걸 이 정치 경제학적 혹은 국제 정치 경제학적으로 혹은 문명적으로 사회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만약에 이게 시진핑 중국의 초기 대응부터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이거는 자살행위입니다, 사실은. 자살행위죠. 예. 그건 예. 이게 뭐 경제 문제 그리고 모든 다른 특히 뭐 세계 인류라 그러다가 메이저하게 세계사를 주도하는 게 사실은 구미 아닙니까? 미국과 유럽인데 이게 지금 합해서 유럽 대륙과 미국을 합하면 데일리 4천에서 5천인데 그리고 그 문제의 초기 단계에서의 의도가 이미 거의 다 드러났고 이랬을 때 굉장한 그 집단적인 일종의 이제 이 판단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죠. 예. 근데 이제 참고로 이제 람데시버는 저는 이제 희망 고문인지 몰라도 효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잠깐 요약을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시죠.
일단 퇴원 기간이 3분의 2 정도로 줄어드는 걸로 보여요. 예, 이게 예, 15일에서 10일로. 예, 예. 그런데 이게 야 그러면은 퇴원 기간이 줄어들으니까 저거는 많이 그쪽은 다 줄어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치료 기간은 반으로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왜 저러냐면요. 호전이 돼서 치료가 됐는데 퇴원을 시키려면은 여러 번에 걸쳐서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뒤처리 기간은 줄이려 그래도 줄어지지가 않아요. 예, 예. 그게 한 5, 6일 된다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 실제 앞에 치료 기간은 10일이었고 뒤에 달라붙는 꼬리가 5, 6일인데 그렇죠. 예. 5, 6일은 렘데시비를 쓰더라도 이거 못 줄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 치료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예. 소리가 돼요, 저게. 그게 이제 제너럴한 거고 그다음에 중간에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중증이 음압실, 뭐 인공호흡, 산소 마스크. 인공호흡기, 그러니까 그 에크모, 그러니까 에크모. 저기 벤틸레이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도에다가 이제 관을 튜브를 이제 목구멍 속으로 깊게 폐까지 이제 기관지 아래까지 삽입을 시켜놓고 거기서. 바깥에서 공기를 넣었다가 뺐다가 예. 그거 인공호흡기, 탄소 마스크 이거를 착용하는 중증 치료 기간이 심지어 하루나 이틀로 줄어드는 케이스가 지금 나타났다고 증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인공호흡기 달고 바깥에서 폐를 흉내내 주는 거거든. 그렇죠. 공기 넣어줬다가 빼줬다 넣어줘. 이거 단 사람한테 이거 하니까 이틀 만에 인공호흡기 뗐다. 그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렘데시비르 바이러스를 열심히 먹고. 그렇죠. 그때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죠. 그 원리는 기존에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를 뜻하냐면 집중 케어가 필요한 뭐 ICU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집중적으로 의료진의 그 노력이 의료 자원이 집중되는 그 기간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병원에 미어터지는 현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 과잉에 의한 치료 불능 사태가 그게 사실은 제일 무서워요. 대량 사망을 사망 확대 혹은 대량 사망을 지금 중국 좋아가지고 환장하던 그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 이것 때문에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아무도 지금 주목을 통계적으로만 안 하는데. 잡히는 것만 해도 예. 500%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 하루에 1,000명을 처리할 수 있는데 예. 병원 밖에 5,000명씩 밀려드는 거 하루에. 그렇죠. 그럼 이틀 지나면은 하루에 그러니까 첫날은 4,000명 대기, 네. 이틀날은 9,000명 대기, 예. 3일에는 13,000명 이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게임은. 근데 그건 병원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오지 못하는 사람 어떡하냐고. 아프리카에서. 그러니까 인디어들의 죽음이 그 문명의 3일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게 왜냐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대적인 의료 이전의 세계에서는 그냥 저렇게 절멸이 종족이 마르는 방식의 팬데믹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 반미하는 애들은 뭐 백인들이 들어가서 인디안을 학살했다는 얘기였는데 총알로 학살한 거 몇 건 안 되고요. 전부 풍토 아니야, 바이러스 풍토병 아니요. 아니 저 유럽에서 감기인 폐렴 그걸로 죽었다. 그렇죠. 전부. 제일 하여튼 뭐 유럽인들이 갖고 들어온 그렇죠, 병으로. 그렇죠, 그거죠. 그러니까 뭐 역사 딱 스톱이지. 스톱이죠. 역시 스톱해요. 역사 스톱. 예. 자 이제 그런 현상들이지. 이제 사하라 남쪽에 흑인들이 대량으로 죽어나가고 있다는 거 이거 좀 우리가 좀 봐야 돼요. 불쌍한 사람들이지. 예. 그렇죠. 자, 이 와중에 지금 북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김정은이 뭐 사망한 것 같다, 뭐 김여정이 승계하는 것 같다 이런 보도까지 이제 조선일보에 드디어 나오는 지경이 됐어요. 제가 이제 엊그저께 이거 하면서 북한은 이 김일성 영생교는 국제정치학적 기회주의의 극치다. 그렇죠. 약간 지정학적 기회주의의 극치다. 예. 잭팟을 무려 5번이나 맞았다는.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어제 하여튼 거 정말 아주 재밌게 잘 봤는데 예. 뭐도 100%다 동점하고 김일성이가 소련으로부터 낙점을 받았죠. 절대 낙점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제주가 좋아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겁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소위 말하는 소련군 장교로 변신이 됐고 그게 잭팟 1. 그 두 번째 56년에 부다페스트 사태가 있었죠. 헝가리에서 시위가 있었고 소련 탱크가 휩쓸었습니다. 그럴 때 이게 말하자면은 사실 평양까지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증언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거꾸로 평양 후르쇼프가 이제 말하자면은 후르쇼프가
동맹들이나 뭐 동유럽이든 그다음에 평양이든 좀 질서 정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야 이거 잘못 선택했다면 큰일 나겠다. 예. 그래서 방치를 하면서 김일성이가 종파를 숙청을 합니다. 뭐 여러 그렇죠. 안마다 이렇게 예. 해서 말하자면은 권력 투쟁을 폭력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예. 아주 말하자면 처절하게 숙청을 하면서 권력을 이제 완전히 예, 그게 1956년 일이죠. 예. 그리고 뭐 이제 그 직후에 이제 60년대 초중반 뭐 거치면서 문혁이 일어나는데 문화혁명 그다음에 또 국제적으로는 중소분쟁이 또 겹쳐요. 예. 그럴 때 뭐냐면 김정일이가 예. 그 말하자면 공산 북한의 어떤 북한 시스템, 노동당과 북한 시스템을 장악을 하죠. 문혁 모델로. 그런 이제 사실은 그게 또 덤으로 군까지 들어갑니다. 예. 혁명소조 모델로. 그래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김정일이 부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잭팟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소위 전체주의적 세습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60년대 말이죠. 예. 그다음에 그하고 비슷하게 바로 직후에 소위 뭐 우리가 국제정치학적으로는 외교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미국과 중국이 대당토를 해요. 주얼레와 70년대 초. 72년부터 그게 대당토를 하면서부터 사실은 정말 김일성 체제는 정말 해피한 상황이 와요. 예, 미중 대땅 때에 의해서 중국이 미국과 손을 잡고 소련을 견제하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미국은 태양이 두 개인 겁니다. 북한은. 예, 북한은. 그러니까 쌍방빙 뜯기지. 상방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지금 지구가 태양이 한 개인데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되는데 두 개의 태양으로부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말하자면은 쌍방빙 뜯기를 하죠. 자체적인 힘보다는 밖의 그 빙뜯기를 잘 하면은 그때 또 이 남북한의 그 상당히 차이도 많이 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간에 야 우리 따로 살자. 너는 주체하고 우리는 유신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오해가 되는 말하자면 분단 고정화가 그때 완전히 또 진행이 됩니다. 평양이 이때 해피했던 겁니다. 예, 미중 대땅토와 쌍방빙 뜯기. 그렇죠. 그게 네 번째 잭팟이죠. 그런데다가 이제 뭐 좀 어려울 뿐도 했는데 이게 중국이 개방을 하면서 이게 경제 성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는 뭐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이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이 야 평양한테 좀 도와주면은 중국식으로는 되겠구나 라고 하는 환상을 갖게 되고 소위 말하면은 햇볕 정책이 실질적으로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평양을 또 잭팟을 줘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예, 중국 고속 질주와 90년대 이후 그렇죠. 햇볕 퍼주기. 이게 17년 정도, 16년, 17년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잭팟을 했는데 잭팟이 5개죠. 그래서 시진핑이 이제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잭팟은 없잖아. 근데. 언제 없죠. 왜냐하면은 시진핑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디지털 전체주의로 반동을 하면 지금 당나라의 영광을 찾고 앉아 있었는데 이제 패권 욕심 내다가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 들면서 박살 났으니까 정원이 살찌워 가지고 이제 저렇게 비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할아버지 흉내 내고 그 다음에 핵 기술, 미사일 기술 군을 통해서 대충 이전해 가지고 미국하고 한번 복귀하는 이제 소위 말하자면 일종의 도발 가드죠. 도발 전대죠. 청부 국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은 우리 이제 백만 선생님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런데 어떤 그건 잭팟이 아니에요. 그거는 죽을 자리에 들어가는 중국과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 죽을 자리에 들어가는 평양의 핵무장 핵미사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그 문팔리기 같이 동조를 해서 전체주의 3종 세트가 만들려고 하는데 서울, 이거는 베이징, 평양으로 만들려고 그랬죠. 때 세계사의 기준에서 보면은 소위 말하면 잭팟이 아니고 소위 말하면 죽음의 연대입니다. 죽음의 연대죠. 네, 그렇죠. 그래서 자멸의 연대. 자멸의 연대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죽음의 연대라고 보고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열심히 계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 나왔습니다. 자, 김정은 사망 이후 북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 큰 거는 더 이상 이제는 김씨 영생교 체제는 이제 더 이상 지속하기 힘듭니다. 첫째. 스테로이드로 해서 여성화되어 있는 김정철이 갈 수도 없고 반병신인 김평일이 갈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철딱선이 없는 김여정이 갈 수도 없고 이거 끝난 그리고 거예요. 그 이제 뭐 그거는 여러 가지 뭐 다른 또 뭐 기존의 이론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그거는 끝납니다. 끝나고 그러면 중국 개입해요? 중국이 개입 지금 코로나로 지금 제 코가 석자인데 이미 지난 저기 9월달에 야 태풍 속에서 우리 배를 같이 탔어 풍우동주 그러면서 야 너희 이런 너희들이 좀 알아서 하고 우리 이런 우리가 알아서 네, 하고 맞아요. 우리 어려움을 나눌 수는 없어.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해. 그게 풍우동주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자 정말 동지가 저기 같이 힘을 합쳐서 이걸 난관을 극복하자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니죠. 네가 알아서 가라. 제발 좀 문제 일으키지 말고. 그리고 우리도 힘들어 죽겠어. 우리도 태풍에 들어있다 소리잖아. 근데 우리도. 태풍이 들어있다고 한 반응이 지금 코로나로 한 6개월 지나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 이후의 일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물귀신 작전이 실패했다는 게 드러나고 거기에 대한 후과만 남는 거죠. 여기 세계로부터 들어온 후과만 남을 겁니다. 예. 이제 거기에 우리 지금 문팔리기 또 있는. 그러니까 중국의 개입은 북한에서 이렇게 그 북한이 해체 과정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예. 해체 과정 들어갈 때 이제 급변사태 해체 과정 들어가는데 중국 개입이 최소화되거나 무의미해질 거다. 그렇죠. 전략적인 개입은 못할 겁니다. 그렇죠. 절대 못할 겁니다. 미국의 허가 무기는 없이는 전략적 개입 못 하는데 미국의 전략적 개입을 허가 무기할 리가 없지. 없죠. 그러니까 뭐 안 밀리는데. 아주 뭐 인도적이다 뭐다 해가지고 하는 식량의 부분적인 식량이라든지 질서 유지에 필요한 무슨 긴급 물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쪽에서 주문하면은 그 할당 쿼터 받아가지고 하는 정도지. 지금 뭐 일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원산 평양선의 그 깊숙한 그건 이제 최종적으로 그런데 미국이 호구란 소리인데. 그게 이제 호구란 소리인데 그건 아무리 그거 하더라도 한 10년 전의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2018년도 미국 보고서도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 준비하라는 이야기였어요. 지금 2년 뒤에 2020년 지금 4월 말, 5월 초, 5월 1일이구나. 5월 1일에는 해당되지 않는 소리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앞으로 이제 한반도에서 펼쳐질 일은. 그러니까 휴전선 북쪽에서. 북쪽은 극심한 분열이고 내부 알력 그리고 중국 개입은 최소화되고 무의미해진다. 그러면은 결국은 마지막 결론은 미국이 접수를 합니다. 이게 접수라는 거는 말하자면 저걸 안정화에 미국이 모든 total responsibility와 total capability 모든 책임과 능력을 다해서 평양을 접수하는 거고 그 깃발은 유엔군 깃발. 그렇게 되죠. 예. 그리고 분담을 붕괴하는 거죠. 그러게 되면 그 사실상 해방의 시작이에요. 예, 그게 이제 빠르면 올해 안에. 올해 안에. 그리고 늦어도 대선 전에. 그다음에 그게 연속적으로 해서 일체제가 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고 그거는 사실상 분단 구조가 이제 붕괴하는 걸 의미를 하죠. 자. 예.